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시설 관리 물건별, 그러니까 시설물별, 제가 좀 장단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이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다른 분이 먼저 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걸 좀 먼저 준비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또는 사옥에 대해서 일단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시간이 모자르면 사옥을 분리시키고 시간이 남으면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라 하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은 이런 경우가 있죠. 건물 자체가 한 사람이 주인인 경우 있어요. 한 사람 주인. 그래서 이 전체가 한 건물인 거죠. 이런 건물이 있고 또 다른 데는요. 이게 다 주인이 달라요. 자, 1층 1호, 1층 2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게 주인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은 주인이 두 개를 사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걸 A가 두 개를 다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주인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건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한 사람이 주인인 건물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어서 이 모든 호수를 다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임대를 준 그런 주인도 있고요. 반대로 이 전체를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안 주고 자기가 이걸 다 쓰는 경우. 예, 보통 회사죠. 예, 이런 경우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자기 회사잖아요. 맨 꼭대기층이 자기 집인 사람이 있어요. 엄청 넓게. 사장님 댁은 그리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사장님 댁 들어가는 건 다른 엘리베이터를 쓰게 돼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자마자 자기 집으로 연결되는 저 이런 데 봤어요. 위에 막 정원 있어요.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나뉩니다. 건물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건물들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설명하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이 이거거든요. 이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한 호 한 호가 다 달라요, 주인이. 예, 요렇게 되어 있는 구분 소유형 건물. 구분 소유형 건물이죠. 이런 건물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소유형 건물이란 건요. 한 호 한 호가 다 등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4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1호, 2호 쭉 해가 쫙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주인이 다르대요. 그럼 대부분 여기는 뭘 하고 있냐면 주인이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자영업자들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임차인 아니면 주인입니다. 아니면 주인, 소유자.
자, 근데 임차인 비율이 많을까요? 주인 비율이 많을까요? 네, 임차인 비율이 많아요. 한 90% 정도가 임차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임차인들 중에 슈퍼 임차인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층을 다 쓰는 임차인. 예. 이러면 지분율이 높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경우 관리소에다가 좀 압박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가 크다. 그러면 진상이 있을 수 있다. 갑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이제 근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1층에 1층 전체를 신한은행이 쓰고 있더라. 예, 그런 경우. 또는 요새는 솔직히 1층에 은행 다 들어가지 않죠. 네, 보통은 은행들이 2층에 올라가 있어요. 2층을 신한은행이 은행 바꾸죠. 자, 무슨 은행 할까요? KB? 국민은행? 그래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에서 2층을 다 쓰고 있고, 여기 1층 중에 조그만 데 하나를 365 코너로 보통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계단으로 연결돼 있죠. 천장을 뚫어서.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뭐 다른 거 쫙 있을 거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있었던 곳인데, 자, 1층에 몇몇은 임차인이에요. 그 자영업자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2층과 3층을 케이블 방송국, 케이블 TV 방송국이 써요. 그 케이블 TV 방송국이 쓰고, 그리고 또 1층에는 이거 특정 저기 쓰면 안 되겠다. 1층에는 영화관이 있어요. 와.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얘네가 지금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 슈퍼갑이겠죠. 네, 슈퍼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관리소가. 근데 내가 딱 관리소에 면접 보러 가는데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네, 썩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네. 대신에 관계가 괜찮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다는 거는 이 각각의 단독 관리자가 있어요, 보통. 그럼 그 관리자하고 이 관리소하고 좀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서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물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순수 상가다.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뭐 있을까요? 1층에 주로 있는 게 뭔가요? 요새 상가를 너무 안 가봐가지고 뭐 그 프랜차이즈 스벅 있다고 합시다. 스벅. 네, 스타벅스. 1층 한 2개 정도 써야겠다. 그래도 스타벅스면. 네, 그리고 1층에 또 있을 만한 거. 되게 잘 되는 음식점. 뭐 무슨 음식점도 한 3개는 있어야겠네. 네, 되게 잘 되는 갈비집. 2층에 가면은 조금 덜 되는 분식집이나 뭐 일반 음식점. 음. 3층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PC방도 있고 우리 흔히 보는 건물이죠. PC방도 있고 가끔 병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병원은 주로 몰려서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문구점이 있는 데도 있고 미용실 있는 데도 가끔 있죠. 그리고 뭐 저기 한 데도 있어요. 그 무슨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4층에 가면은 4층에 학원 있고. 죄송합니다. 학원 있고. 5층에 뭐가 있을까요? 5층에. 하여튼 뭐 이런 거 쭉 있는 데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밤 되면 퇴근하죠. 밤이 되면 퇴근을 해요. 사람이 다 퇴근하면 웬만한 그 뭐 전기 뭐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진짜 나지 않는 이상, 화재가 진짜로 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비화재 보인 경우가 많죠. 화재 보인 경우가 많죠. 네. 화재가 진짜 화재가 아니라 오동작이나 뭐 어떤 사람의 실수로. 근데 오동작도 거의 사람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그냥 슬쩍 하나 피웠는데 그 연기 감지기였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향수 진하게 뿌리고 다니시는 분 있죠. 향수에 반응한, 예, 연기 감지기를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향수에도 감지가 되는구나. 어, 하여튼 저도 좀 의아했는데, 향수가 무슨 성분이라고 연기하고 이렇게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감지가 되는 센서티브한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감지기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다 밤에 퇴근을 해버리면 밤에 울린다 안 울린다? 향수 뿌린 사람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문 열어서 차동으로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감지기도 없고, 하여튼 밤 되면 조용해요. 심지어 밤 되면 거기 아무도 없어. 몇 시 걸어 잠가 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 건물에 저 혼자예요. 혼자. 뭐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울리기 전에 내가 다 조치해 놓지. 그죠? 그러니까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죠. 그래서 건물들을 많이 선호들 하십니다. 대신에 건물은 급여가 좀 적어요. 밤에 편안히 자니까. 예, 건물은 급여가 좀 적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의 건물들은 이제 중간에 이 임차인들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봐주는 거 요 정도인데, 그것도 직접 해주지 않고 대부분 업체 부르세요 그냥 그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뭐가 누전이 자꾸 된대. 식당인데 누전이 자꾸 된대. 그러면 전기업체 불러야죠. 예. 그래서 그냥 명함 주고 부르세요 그냥 그러고 끝내는 경우가 제법 많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다 해주려면 이거 공짜로 해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들 많이 안 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편하죠. 편한 대신에 급여가 적어요. 편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 급여가 적은데 대신에 편하단 말이야. 이걸 급여 만들어 나가야 돼. 아니면 편한 거 그냥 누려야 돼. 막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편하지가 않아. 불편해. 근데 급여까지 적어? 그러면 그냥 나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도 피용자도 알아요. 여기가 편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좀 저기를 해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넘겨볼게요. 아까 좀 몇 가지 더 하기로 했는데, 안 될 것 같죠? 요런 쭉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구분 소유용 건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이고요. 네이버.com입니다. 궁금한 것들, 질문거리 있으면 보내주시는데, 영상 만들지 마세요, 내 걸로. 막 이러면은 저는 답변 안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영상 만들 걸 감안하시고, 다만 이런 건 민감한 정보로 좀 안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표시를 해주세요. 색깔을 바꿔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그거 다 감안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좋은 답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